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경회루는 1985년 1월 8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아지매입니다. 경복궁 안의 경회루는 경복궁 근정전 서편에 위치한 누각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호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단일 건물로서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입니다. 경의루 남쪽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경회루 하향정입니다. 경회루의 연못 서북 쪽에 있습니다. 하향정은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대목장 제74호였던 배의한이 지었습니다.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휴식과 낚시를 하던 곳입니다. 연산군의 흥청, 망청 이야기. 앞에 보이는 곳은 흥청, 망청 이야기와 관련 있는 곳으로 경회루 연못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흥청, 망청은 돈이나 물건을 아무 계획 없이 마구 사용하거나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면 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시대 제10대 임금입니다.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폭정과 사륙을 계속한 악행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최초로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져 폐위된 왕입니다. 흥청망청 유래는 조선 연산군 시대의 기생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산군은 1504년, 연산 10년 전국에 창기를 설치하고 채홍 준사라 불리는 관리를 통해 미모가 출중한 기생들을 모아두었는데 이 기생들을 운평이라 불렀습니다. 경회루 연못가에 인공적으로 만든 산인 만세산을 만들고 그곳에 복례궁, 일궁, 월궁, 여주궁, 백운궁 등 작은 모형 궁궐을 만들었으며 이를 금, 은, 비단으로 꾸몄습니다. 이곳에서 흥청은 공연하고 연산군은 임금의 배인 용주를 만들어 채색 비단으로 연꽃을 만든 후 뱃놀이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운평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흥청은 운평 중에서 연산군이 직접 나이와 용모를 보고 뽑아주어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지과흥청, 연산군과 잠자리를 한 천과흥청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유흥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에게 폭정과 사륙을 계속한 악행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났고 강화도로 유배된 그 다음 해인 1506년 울화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팔짝지붕 이야기. 팔짝지붕의 내림마루, 추녀마루, 용마루는 모두 석회, 백토, 가는 모래 따위를 섞어 반죽하여 회사벽으로 싸서 발랐습니다. 용마루 양끝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기와인 취두, 내림마루와 추녀마루가 만나는 부분에는 만물조와 벽사, 수호의 능력을 갖춘 동물 용두, 추녀마루 위에는 용도와 잡상을 배열하였습니다. 추녀 위에는 추녀 끝에 잇대어된 사례의 끝 쪽에는 장식용 기와인 토수를 설치했으며
지붕 위의 양 옆에는 박공으로 합각면에는 풍판과 돌대를 사용하여 판벽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용어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팔짝 지붕, 절반은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고 아래 절반은 네모꼴로 된 지붕입니다. 박공 지붕, 건물이 모서리에 추녀가 없이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삼각형으로 된 지붕입니다.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석가래 또는 그 부분이 처마입니다. 마루, 집체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입니다. 처마, 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입니다. 돌이 석가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입니다. 추녀마루, 추녀를 기와로 덮은 부분입니다. 탑상, 궁전이나 전각의 지붕이 네 귀에 여러가지 신상을 새겨 얹는 장식기와입니다. 사례, 네모지고 짧은 석가래입니다. 토수, 지붕 네 귀의 추녀 끝에 끼는 용머리나 귀신머리 모양의 장식기와입니다. 박공, 지붕의 옆면, 지붕 끝머리에 사람 인자 모양으로 붙여놓은 두꺼운 널빤지. 합각, 지붕 위 양옆에 박공으로 사람 인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각. 풍판, 바람과 비를 막으려고 길이로 잇대는 널빤지입니다. 졸대, 해반죽 바름의 윗가지로 쓰는 가느다란 나무 쪽입니다. 판벽, 널빤지로 만든 벽입니다. 경회로의 2층은 바깥부터 외진, 내진, 내내진의 3중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2층 구조는 외부와 통해 있는 외진과 내부 공간인 내진,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중궁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외진과 내진, 그리고 중궁은 바닥의 높이가 달라 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자리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어 가장 안쪽으로 갈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의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회로의 바닥은 1층과 2층 바닥 모두 지위와 품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바닥 바깥쪽보다 바닥 안쪽이 조금 높습니다. 2층은 왕이 앉는 중앙 부분의 바닥을 더 높였습니다. 외진과 내진에는 궁궐 건축답게 천장을 개판으로 막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간 사이마다 문이 달려 있으며 필요시에는 문짝을 접어 들어 올리고 기둥만 남게 하여 공간을 트이게 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짝을 다시 닫아 놓아 분리할 수 있게 분합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는 내진과 내내진 사이에 분합문은 없고 문선만 있습니다. 2층 마루의 가장자리 둘레에는 계자각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둥과 창방 아래쪽에 낙양각을 달았습니다. 경회로 2층 마룻바닥 모습입니다. 첫 번째 단을 지나 두 번째 단으로 세 번째 단,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이곳은 임금이 앉는 자리입니다. 자시문, 경회로를 출입할 때 임금님이 사용하던 자리입니다.
다리 가운데가 높은 것은 왕의 길, 즉 왕도로서 임금님만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경회로 앞, 경회로의 서쪽과 북쪽 전경입니다. 아름다운 경의로에서 사진 찍어 보세요.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